한동훈과 조국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랑 그 공통점 제가 그 말씀을 해볼까요? 일단은 잘생겼잖아요. 조국도 잘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조국 좋아하는 사람 많고 한동훈도 잘생겼다고 생각할 거고 한동훈 좋아하는 사람들 많고 팬심이 있고 지금 근데 그 생각은 들더라. 조국 대표랑 한동훈 대표랑 나이 차이가 몇 살 차이가 나냐면 나이는 잘 모르겠어요. 조국의 정확한 나이가 몇 살인지 제가 잘 모르겠으니까 학번은 정확하거든요. 학번은 조국이 82학번이고 한동훈이 92학번이에요. 그러면 나이 차이가 10년 차이가 나요. 공통점은 뭡니까? 일단은 이게 페이스가 된다. 뭐 이렇게 얼굴도 작고 페이스가 되고 키도 저보다는 크니까 한 180 정도 가까이 되지 않나?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마스크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땠습니까? 서울대 법대 선후배 시간이잖아요. 서울대 법대 10년 차이입니다. 82학번, 92학번.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조국도 그렇고 한동훈도 그렇고 꽃길만 걸어왔던 사람이잖아요. 50대 초반까지. 어땠습니까? 조국은 뭐 처음에 산호맹 해가지고 잠깐 깜빵 갔다 온 적이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박사학위도 받기 전에 대학 교수가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30대 초반인가 아마 그랬을걸? 젊은 나이에 굉장히 이른 나이에 서울대 법대 교수가 됐어요. 서울대 법대 교수는요. 언터처블이에요. 제가 봤을 때. 뭐라고 해도 그 권위나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자리가 서울대 법대 교수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제는 서울대 법대도 아니고 서울대 로스쿨 교수예요. 조국이 몇 살 때 서울법대 교수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이른 나이에 서울대 법대 교수가 됐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법대 교수님들은 제가 이렇게 쭉 있어 보니까 공부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것저것 뭐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나는 내 분야에서 정통한 명색이 서울법대 교수인데 내 전공에서는 당연히 압도적인 넘버원이 돼야지 내가 뭐 비교되는 것 자체도 자존심 상한다 해가지고 연구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샤이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서울대 법대 교수님들 중에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편입해서 다닐 때는 그런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조국은 어땠습니까? 조국은 입 바른 소리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팬심이 막 생긴 거지. 어머어머 조국 오빠 너무 잘생겼어. 제가 보니까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제가 그 법대 편입해서 다닐 때는 조국 교수가 서울법대 교수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변호사 되고 조금 늦게 박사과정 들어갔을 때 그때는 이제 교수님이었던 거죠. 스승의 날, 좀 있으면 스승의 날이잖아요. 스승의 날에 그 연구실 앞에 꽃다발이 몇십 개가 막 이만큼 쌓여 있어. 그런데 또 젊었을 때는 잘생겼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뭐 잘생겼겠지. 뭐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조국의 힘이 빠지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나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조국 사태가 막 벌어지고 그랬던 게 한 7, 8년 전 아니었겠습니까? 2019년 뭐 20년 막 이때쯤 아니었나? 2020년이었냐? 어쨌든 최소한 한 5, 6년 전에 그때는 지금의 저보다도 젊었을 때였는데 그때만 해도 뭐 얼굴에 피부도 그렇고 머리도 숱도 더 풍성하고 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잘생겼다 막 해가지고 그랬는데 이제는 조국도 환갑 넘어가고 그러니까 그 세월의 그 파괴적인 그 영향력에서 자유롭지는 못한 거 아닌가. 뭐 한동훈도 뭐 앞으로 한 7, 8년 뒤면 뭐 어떻게 될지 얼굴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잘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저 정리를 하면 조국은 잘 나갔다. 그래가지고 젊은 나이에 서울법대 교수 되고 또 집안도 넉넉해가지고 웅동학원 이사장집 아들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사모님도 대학 교수니까 부부가 맞벌이를 갖다가 하네. 그러면 뭐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 법대 교수면 여기저기 오세요 그럼 거마비만 해도 또 짭짤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존경까지 받고 심지어 존경까지 받고 사회적인 영향력도 강력하고 트위터에다 글 하나 올리면 SNS에다 글 하나 올리면 이랬던 사람이 조국 아니었습니까? 한동훈도 마찬가지예요. 한동훈의 길은 조국의 길과는 다른데
한동훈은 재학 중에 사법시험 붙어가지고 초임 검사해가지고 검사가 걸을 수 있는 최고 엘리트 코스를 쫙 밟았던 사람이에요. 이런 점에 있어서 저는 한동훈하고 조국이 굉장히 아니 다른 듯하면서도 닮은 구석이 많지 않나 그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공통점이 또 생겼어. 어떤 공통점이 생겼습니까? 이번에 22대 국회 그 2026년 6월 재보궐선거에 두 사람이 둘 다 그걸 갖다가 하는 거예요. 둘 다 이제 출마를 하는 거니까 이것도 또 공통점이 되는 거지. 공통점이 됐는데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조국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출마한다고 그랬습니까? 평택을에서 출마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조국의 한계 아닐까 그 생각이 들어요. 저는 만약에 조국은 무조건 부산에서 출마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명분도 있고 안 돼도 할 말은 있는 거지. 그 우리 당이 뭐 그런데 아쉽습니다. 아니면 전공법으로 가가지고 민주당에다가 나 부산에서 출마한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우리 부산에서 그 나올 만한 사람이 뭐 하정우 이 정도밖에 없지 않느냐. 될 사람 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봤더니 지지율도 조국이 제일 높았어요. 그러니까 지지율 높은 나로 단일화해라. 한동훈한테 자리 내줄 거냐? 아니면 뭐 이렇게 하면 한동훈 안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박민식한테 내줄 거냐? 박민식도 검사, 한동훈도 검사. 검사들한테 부산을 갖다가 북구갑을 내줄 거냐? 부산의 유일한 지역구를 내줄 거냐? 이런 식으로 전공법 갔으면 민주당에서 할 말 없으니까 그래 그러면 그냥 단일화 하죠 뭐 이랬을 수도 있는데 그걸 못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평택을에서 나갔는데 평택을이 어떤 데입니까? 조국하고는요 그 일도 그게 없어요. 제가 봤을 때 한동훈도 부산 북구 갑하고 연고가 없는데 그나마 한동훈은 연고를 찾는다라고 하면 내가 검사할 때 2번 부산지검 1번 부산 고검 1번 부산에서 근무한 경험이 2번 있으니까 그 정도 연고는 있습니다. 한동훈은 그런 이야기라도 할 수 있지 조국은 평택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차라리 내가 나가는 게 낫겠다. 왜냐하면 저는 평택에서 근무한 연고가 있어요. 미군 기지가 평택에 있지 않습니까? 미군 기지가 팽성에 있는데 평택을이 팽성이더라고요. 팽성을이 팽성이 평택을이더라니까 차라리 내가 연고가 있겠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조국 대표가 평택에서 부산이 아닌 평택에서 출마한다라고 하니까 발끈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진보당의 김재현 대표예요. 김재현 대표가 평택을 딱 타겟으로 해가지고 이거 만약에 민주당이 안 나오면 우리 진보당이 할 수 있겠네. 그 다음에 내가 김재현 전 의원이 다시 배치 달 수 있겠네 해가지고 공을 많이 들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디에다가 공을 들였겠습니까? 민주당에다가. 그래가지고 김재현이 제안한 게 뭐냐면 패키지 단일화예요. 단일화하면 단일화지 무슨 패키지 단일화냐. 지금 울산시장 선거 있지 않습니까? 울산시장 선거로 진보당에서 후보가 나갔는데 그 울산시장의 진보당 후보가 지지율이 10%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울산에서 진보당 후보가 완주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그러면은 지금 민주당 후보는 김상욱인데 지금 김상욱이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보수도 분열하고 뭐 울산도 뭐 분열하고 뭐 진보도 분열하고 울산은 그런 모양이던데 김재현이 그러니까 패키지로 단일화합시다. 울산에서 우리가 진보당 후보를 드랍시키겠다. 그러면 그 표가 김상욱한테 가지 않겠니? 그럼 김상욱이 80년대생인데 그 울산 시장 될 수 있지 않겠니? 민주당에서 완전히 싹 쓸 수 있지 않겠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평택을 드랍을 시켜. 나로 단일화 시켜줘. 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아닌 밤중에 홍두깨같이 조국이 내가 여기서 출마한다고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조국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3자 간에 단일화하자. 김재현하고 민주당하고 나하고 단일화하자. 누구로? 김재현으로? 말이 되겠습니까? 조국으로 단일화합시다. 그러니까 김재현은 지금 열 받은 거예요. 열 받아가지고 조국의 출마는 대의도 없고 명분도 없다. 출마를 철회하라. 그런데 평택을에 출마하는 것처럼 이야기가 나왔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김용,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그 뭐 왼발 오른발 할 때 뭐 좌진상 우용 아니면 우진상 좌용 할 때 그 용, 김용 전 대변인이 평택을에 출마한다는 이야기가 기사가 떴었는데 조국 대표가 출마한다라고 한 걸 보고 기사가 나온 걸 딱 봤더니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뭐 김용 그 전 대변인이 뭐 조국 대표가 출마할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해가지고 과연 민주당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봤을 때 만약에 민주당에서 공천하고 후보를 내지 않으면 조국 대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유이동 의원 나가고 그다음에 또 보수 쪽에서 황교안 대표 나가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 두 사람의 지지가 지금 이렇게 막 올라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만약에 민주당에서 후보를 내지 않으면 조국이 그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그 민주당에서 어떻게 그 할지 뭐 심지어 뭐 송영길 대표가 평택을에 나온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하던데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그 조국 대표가 국회의원으로 다시 될지 안 될지는 결정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국의 자체 변수가 아니라 외생 변수에 의해서 조국의 운명은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조국이 그 민주당으로 하여금 그 공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민주당의 그 지금 이 그 평택을이 재보궐 선거로 나오게 된 이유는 뭡니까? 민주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배지가 날아가 가지고 요번에 그 국회의원 선거를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국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귀책 사유 정당은 공천하지 않는 게 원칙 아니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거는 진짜 양심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이 김재현도 모르겠고 뭐 어떤 사람이 하다못해 뭐 예컨대 뭐 국민의힘의 유이동 의원이나 아니면 황교안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귀책 사유 정당이니까 민주당은 공천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뭐 그럴듯해요. 하지만은 조국 대표가 귀책 사유 정당 무공천 원칙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말이 안 됩니까? 조국 자체가 범죄자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참 창피한 거예요. 다시 한번 보면 서울대 법대 교수 출신이 그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가지고 대법원까지 가서 징역 2년에 실형에 확정 판결 받아가지고 복역하다가 그러다가 대통령이 사면해주고 복권해줘가지고 풀려나고 그런 상태에서 출마를 하면서 귀책사유 정당 무공천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본인도 출마하지 말든지. 그래서 김재현 말대로 출마를 철회하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도 귀책사유 정당이니까 공천하지 마세요. 이러면 전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뭐 김재현하고 국민의힘이나 뭐 황교안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붙어가지고 거기서 이기는 사람이 배지를 갖다 달겠지. 근데 아직 1년도 안 됐어요. 광복절 특사 받고 나왔었잖아요. 조국 대표가. 사면복권 된 지 1년도 안 된 사람이 귀책사유 정당 무공천 원칙 운운하는 것은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냥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한동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한동훈 대표는 부산 국갑에 드디어 출마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전입신고까지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인터넷에 그 뭐 짤로 돌아다닌 걸 갖다 봤더니 뭐 그냥 동네 애들하고 막 잘 놀더라고요. 중학생하고도 잘 놀고 아저씨 여기 나온다. 아저씨 여기서 살 거야. 뭐 그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뭐 어떤 아주머니하고 이렇게 시장에 갔는데 그 아주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소주 한잔 합시다. 그러니까 뭐 알겠습니다. 뭐 그러던데 진짜 소주 한잔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 와중에 부산의 국회의원들의 부산 국회의원들의 동태가 심상치가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김도읍 의원은 4선 아니겠습니까? 김도읍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공천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아마 제가 봤을 때에는 국민의힘에서 공천한다라고 하면 박민식 그 전 의원을 공천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그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는 하정우 그 공천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에는. 하정우도 굉장히 정치적인 과학자 아닌가? 뭐 폴리페서란 말이 있지만 폴리 사이언티스트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이 확 들던데, 그러니까 하정우가 출마한다라고 하면 3파전이 될 텐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민식하고 한동훈하고 누가 우세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이 우세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한동훈은 연고가 없지만, 뭐 연고라고 막 찾아봤자 부산에서 근무 2번 했던 그 정도 연고밖에 없지만, 박민식은 연고가 없는 걸 떠나가지고 더 큰 하자가 있잖아요. 어떤 하자가 있었습니까? 부산 북갑 전재수하고는 죽었다 깨나도 안 되겠다. 전재수가 부산시장 나갈 거라고 생각을 못했었겠죠. 그러면서 지난 총선에서 부산 북갑 버리고 성남으로 갔었잖아요. 분당으로 갔나? 뭐 어쨌든. 그러니까 부산 사람들이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제가 봐도 기분 나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전재수 떠났다고 해가지고 폴더 인사하면서 이거 아지매요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한다고 한들 얼마나 그게 있겠습니까? 물론 옛날부터 박민식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뭐 상당히 있겠죠. 하지만은 거기서 더 확장성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근데 한동훈은 어쨌든 박민식에 비하면은 뉴페이스니까. 그다음 어쨌든 팬덤 같은 게 있으니까. 그다음에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 처참할 정도로 떨어지고 있으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지금 제가 봤을 때에는 국민의힘 공천 받는 것보다 차라리 무소속으로 나가는 게 더 득표율에 보탬이 되는 지역도 적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여기에다가 하정우가 딱 나온다. 그러면 죽었다 깨나도 대가리가 깨져도 대깨 문인 것처럼 대깨 민이 있지 않겠습니까? 부산 북갑에도 대깨 민이 뭐냐면 대가리가 깨져도 민주당,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었던 사람들이 대깨 민으로도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표가 얼마나 될까? 전재수 의원이 그렇게 지역구 관리를 잘했다고 해가지고 부산 북갑이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스트레이트인가 어쨌든 3번 당선이 됐었는데, 그런데 전재수를 지지한 거냐 민주당을 지지한 거냐, 그게 지금 아리까리한 거죠. 이번에 하정우든 누구든 딱 나왔을 때 그 사람이 얻는 표가 민주당 지지 고정표라고 저는 봐야 될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드는데, 전재수가 얻은 표보다는 상당 부분 줄어들 수는 있기는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민주당을 많이 뽑아준 경험이 있는 지역구가 부산 북갑이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고정표는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김도읍 의원 같은 사람들 딱 봤을 때에도 한동훈 지지하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일단은 지금 뭐 찬밥 더운 밥 가리겠습니까? 한동훈은 안 되고 뭐 박민식은 되고 이런 거 지금 뭐 가릴 때가 되냐고요. 아니 저만 해도 만약에 박민식이 우세하다 그러면 저 박민식으로 가야 된다. 한동훈 물러나라 그럴 거예요. 앞으로 이제 지지율 같은 거 여론조사 같은 거 하겠죠. 근데 한동훈 지지율이 안 올라. 박민식 지지율은 생각보다 많이 오르네.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요. 무조건 한동훈 지지율도 안 나오는데 생각보다 안 나오네. 그러면 그만 드랍해. 뭐 민주당 좋은 일 시킬 겨? 그런 이야기 할 거고, 반대인 경우에도 저 똑같은 이야기 할 겁니다. 두고 보세요. 저 어쨌든 그런 마음이거든요. 지금 국민의힘 주제에 무슨 찬밥 더운 밥 가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김도읍 의원, 4선의 김도읍 의원, 부산의 판세를 정확히 보고 있는 김도읍 의원의 생각에서 봤을 때에는 한동훈이 박민식 등 국민의힘 다른 후보들보다 낫다. 그런데 이렇게 3자 구도로 가면 장담 못한다. 그러면 차라리 한동훈 쪽으로 몰아주는 게 낫지 않겠는가. 한동훈만의 보궐선거였다라고 하면은 아마 김도읍이 그렇게까지 이야기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뭐가 중요합니까? 부산시장이 있잖아요. 부산시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단합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러면은 박형준 시장이 전재수 장관을 다시
골든 크로스 할 수 있는, 뒤집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김도읍 의원이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김도읍 의원의 생각에 전적으로 찬성을 갖다가 합니다. 근데 오늘 제 옆에서 아침에 돌직구할 때 제 옆에 곽규택 의원이 앉아 있었는데 곽규택 의원이 깜짝 놀랄 이야기 하더라고요. 제가 좀 전에 확인했더니 기사가 그냥 쫙 나왔어. 곽규택 이런 이야기 하다. 무슨 이야기 했냐면은 한동훈에 대한 제명을 철회하고 복당시키자. 그리고 난 다음에 경선 붙이자. 박민식, 한동훈 또 이영풍 뭐 이런 사람들이랑 그래서 경선에서 1등한 사람 후보로 내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김진 앵커가 그걸 보고 곽규택 의원의 돌직구입니다 그랬는데 전 돌직구 아니라고 그랬어요.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묘수네. 이거는 돌직구를 넘어서 묘수네. 만약에 이것을 가능하게 하면요. 장동혁에 대한 지지가 확 올라갈 겁니다. 근데 과연 이렇게 할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생각을 했느냐? 뭐 장동혁을 위시한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고성국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의힘 지도부가 과연 곽규택 의원의 이와 같은 아이디어를 억셉트하는가 아니면은 이란 이스라엘 그 외교부처럼 언억셉터블하다고 그 리마크를 할 것인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이 정도 모습을 보여주면 국민의힘이 좀 바뀌네. 그래? 장동혁이 미국 갔다 왔더니 정신 차렸네. 미국 물이 좋은가 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랬으면 좋겠어요. 전 진짜 그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장동혁 입장에서는요. 최악이 어떤 거냐면 한동훈이 당선되는 거예요. 그다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김종혁과 배현진에 대한 그 징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가처분이 인용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김영환에 대한 가처분은 선거 관련된 거니까 그거는 뭐 논외로 치고 배현진과 김종혁에 대한 징계에 불복해서 이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하는 배현진과 김종혁의 가처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인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동훈은 가처분을 제기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가처분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무소속으로 나가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안 나가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가처분 제기하지 않고 지금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가처분은 지금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제기할 수 있는데 2달 뒤에는 제기할 수 없겠습니까? 한동훈이 만약에 6월에 부산 북구 갑에서 당선된다고 쳐요. 제가 한동훈이라고 하면요. 그 법원에다가 장동혁 상대로 해가지고 국민의힘 상대로 해가지고 제명 효력 정지 가처분 제기하고요. 그 다음에 제명 무효 확인 소송도 제기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인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걸요. 굉장히 높을걸요. 주호영은 인용되지 않았잖아. 그런데 주호영은 뭐다? 주호영은 어떤 공천 관련된 그러한 가처분이었고 한동훈은 뭐다? 제명과 관련된 가처분이니까. 가처분 그다음에 무효 확인 소송 여기서 한동훈이 이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당 안 시켜줘. 이렇게 오늘 곽규택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동훈 복당 이야기했어요. 근데 만약에 한동훈이 만약에 이제 부산 북구 갑에서 패배하게 되면 그럼 동력을 갖다가 확 잃고 그냥 쭈글쭈글해지겠죠. 그냥 깨갱하겠죠. 근데 만약에 이기면은 탄력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나 복당시켜줘. 저 같으면요. 제가 한동훈이면 장동혁한테 장 대표 나 복당시켜줘. 뭔 소리야. 안 해줄 건데요? 안 해줘. 냅둬. 지들려.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동훈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나 가처분한다. 해가지고 가처분하면 남부지법의 권성수 수석부장이 받아주겠습니까? 안 받아주겠습니까? 제가 봤을 땐 받아줄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을 건데 부장판사 출신의 한동훈이 아니라 장동혁 대표는 이런 부분까지 잘 생각해가지고 전략적으로 좀 사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게 결국은 스트러글 아니겠습니까? 정치라고 하는 게 결국은 투쟁 아니겠습니까?
투쟁을 하려면 사고가 전략적 사고방식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진짜로 너무 제가 봤을 때는요. 장동혁은 IQ가 높을 거예요. IQ가 높으니까 뭐 그 사법시험도 붙고 판사도 하고 행정고시도 일찍 붙고 그랬겠지. 그런데 제 눈에는요. 굉장히 미안한 말씀이지만 PQ는 한 자리 아닌가? 정치 무능력자 아닌가? 정치 한정치산자 아닌가? 거의 뭐 저는요. 뭐 또 이런 이야기하면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 정치력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 지경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이나 장동혁이나 도찐개찐 아닌가? 50보 100보 아닌가? 정치하지 말았어야 되는 사람들 아닌가? 지금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러니까 본인을 위해서라도 뭐 국가와 민족과 뭐 국민의힘 정당을 위해서 거창하게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본인을 위해서라도 좀 제발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전략적인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아무 편도 안 듭니다. 저는 우리나라 잘 되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연차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